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베트남 정치 체제를 되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판민진 총리는 베트남이 단독으로 정세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정부에 긴급 회담을 요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혐한 분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탈베트남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베트남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트남 국민들은 혐한 분위기에 취해 한국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혐한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지역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다낭시였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70%나 급감하자 점포가 줄지어 폐점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점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낭시에 위치하던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대형 패스트푸드 점포들도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줄지어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다낭시 상인회는 한국 관광객들이 없으면 다낭시 전체가 경제 유지를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베트남 중앙정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베트남 현지 직원들도 줄지어 해고시키자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베트남인들은 경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괄해고 통보에 베트남인들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낭시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던 시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베트남의 70% 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위 세력은 수도인 하노이에서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시위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위 세력 진압에 무뎠고 더 이상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뒤늦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서한을 통해 한국에 긴급 회담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이 있어야 베트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베트남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현명한 조언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긴급 회담을 요청한다. 베트남의 경제를 다시 책임져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 발표를 통해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공산 국가와 손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이 회담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해서 기업 차원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거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에서 경제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베트남은 경제 외교가 진행 중이던 국가이기 때문에 해결될 줄 알았으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이 국제사회에 큰 비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 투자하는 행위는 베트남 리스크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절실한 도움 요청에 응답했었습니다. 처음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선언할 당시 베트남 국민들은 월남전 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한국 기업이 들어온다면 우리 국민들도 한국에 더욱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한국이 베트남을 이끌어줄 최적의 국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베트남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현지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덕분에 경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70%씩 성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 덕분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만족감 있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혐한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혐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공장 가동률이 40% 줄어들고 매출도 30% 급감할 위기에 처하자 빠르게 베트남과 손절을 선언한 겁니다. 베트남과 손절하면서 미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빠르게 공장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덕에 한국 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베트남에서 생산할 때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서 기업 평균 매출이 30%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 기업들을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참교육을 실현하면서 우리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 손잡으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등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베트남은 국가 망신을 제대로 당한 꼴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수준 낮은 정치 판단력이 혐한을 만든 덕에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판 꼴이 된 것인데요. 이 사례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의 추락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시원한 답변은 베트남 리스크를 겪고 있던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베트남 현지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과 매출이 현저히 낮아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고용 의무화를 들이밀며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탈베트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일본 기업들도 줄줄이 탈베트남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베트남 현지 생산을 중단하고 일본 현지 공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베트남을 등지겠다고 선언한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모든 기업들이 한국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나비 효과가 이렇게나 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무덤을 파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경제적 해결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점을 보고 주변국들은 줄줄이 투자를 취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은 베트남 지하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고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 공장 설립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을 대체할 국가들도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 파산이 목전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중앙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게 더 이상 투자는 없다는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원래 투자 예정이었던 반도체 공장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같은 좋은 파트너가 아세안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발표하면서 아예 선회했다는 계획을 공식화해버린 겁니다. 베트남은 한순간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을 대신할 파트너 국가를 찾은 상태고 우리 외교부도 베트남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면서 베트남의 침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용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